마케팅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과 마케팅밖에 모르는 남자 바보 민진호.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입니다. 바라만 봐도 매력적인 남자 바보 민진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케팅 진짜가 나타났다 22회 예. 스텝 메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 반응이 예. 좋았어요. 예. 네, 마케팅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상을 접합니다. 예. 많은 영상 유튜브에서 찾았었는데 오늘 수지 맞았네요. 수지.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 안녕. 수지 맞았다고. 예. 미치겠다. 자, 오늘의 주제. 예. 오늘은 스텝 메일의 기초부터 구체적인 실천 단계까지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스텝 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작성 예. 포인트. 예. 자세히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좋을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네. 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는 퀴즈, 수준 높은 퀴즈를 내서 마녀가 맞췄어요. 이번에도 좀 수준 높은 퀴즈를 좀 이번에 냈겠지? 엄청 수준 높은 알았습니다. 퀴즈. 기대가. 예. 퀴즈 기대하면서 예.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스텝 메일 마케팅을 하는 것, 예. 또 알고 있는 것. 예.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죠? 네. 스텝 메일을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는 올라가고. 기본이고요. 개인 브랜딩, 그렇죠. 기업의 브랜딩 여기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시대에는 개인 브랜딩. 네, 스텝 메일 마케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상이 되는 게 전문가, 즉 엑스퍼트이거든요. 음. 우선 먼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사회보험 노무사, 행정서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스텝 메일 예. 마케팅 활용하면 굉장히 예. 효과가 빨리 나죠. 다음으로 코치, 컨설턴트, 세미나 강사, 작가 같은 우리 같은 직업. 예. 네. 이런 특정 부문에 매우 정통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대상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 의사는 물론 뭐 의사도 여러 분류로 나눠 있잖아요. 치과의사, 마사지나 치료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외국에서 무슨 왜 건강 보조 네. 뭐 관련된 것, 또 피부, 미용 뭐 이런 부분들. 네. 이 병원도 나왔지만 뭐 병원 그리고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네. 직접 제조를 하시는 분들 네. 스토리가 많잖아요. 네. 창업주의 스토리도 이런 것도 많고. 네. 그러면 거의가 다 해당이 되네요. 예. 참고로 저희가 스텝 메일을 하지만 지금 뭐 스텝 메일 강의를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스텝 메일 플러스 저희가 비준에서 또 한 가지 개발한 게 있죠. 스텝 문자 예. 있죠. 예. 메일 스텝 문자와 스텝 메일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 예. 압도적이죠. 그렇죠. 메일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메일을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텝 문자를 같이 병행을 예. 하게 되면 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예. 완벽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스텝 메일을 도입하기 위한 스텝 네. 소개를 좀 먼저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예. 송신 서비스에 대한 선택, 예. 두 번째 오퍼를 만드는 오퍼. 거죠. 네, 예. 오퍼 만들고 세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예. 시나리오가 나온 뒤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예. 그리고 숫자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예. 계측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1단계부터 예.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일단 스텝 메일 서비스를 갖다 선택하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뭐 메일침프라든가 갤리스본스라든가 네. 많은 어떤 스텝 메일 시스템이 있고 일본에서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스텝 메일 시스템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된 게 없어요. 한국어로 된 서비스가 예. 하나 번역본이 미국 사이트 중에 예. 번역해서 예. 한국어 하는 건 있기는 있긴 하지만 한데, 일부죠. 예, 어떤 뭐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지. 그래서 저희가 스텝 메일 그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한국어로 전부 일본과 MOU를 맺어가지고 네. 뭐 어찌됐든 스텝 메일을 네. 사용하려면 뭐 유료의 메일 서비스를 사용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서 스텝 메일을 치시면 스텝 메일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제가 신청을 갖다가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을까요? 왜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하지 못. 왜냐하면 이거 스텝 메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중도에 돈만 날려버려요. 그게 너무 어느 정도 알고 안타깝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좀 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즈노에 연락을 주시면 그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갖다가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템메일 솔루션을 좀 내 비즈니스에 접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특히 그 우리 비즈노에서 운영하는 일본의 스템메일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냥 막 결제하시기 전에 예. 저희한테 예. 신청을 하라는 예, 거죠. 예, 무작정 스탠멜이 좋구나 해가지고 무작정 신청하면 그냥 시나리오를 잘 써야 돼요. 그냥 돈 낭비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았어요. 네. 예.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요금이 일단은 어떻게 요금이 되는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트 가시면요 여기 위에 어디 요금이라고 위에 있거든요. 그 요금이 요런 어떤 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엔트리에서 리스트 수가 2,500명일 때 월 비용이 5,000엔이고 초기 비용이 10,000엔인데 처음 신청 시에는 초기 비용 10,000엔 플러스 월 비용 2개월분을 낸다고를 해요. 그래서 매월 그 처음 신청 시 일본의 그 비즈노에다가 금액을 갖다가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서 일본의 스템메일 매일 회사에다가 결제하는 거죠. 직접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노랑은 관계는 없고 비즈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계약만 예.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여기 이 리스트 수가 2,50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 수라는 거는 랜딩 페이지에서 독자 등록을 한 리스트를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2,500명 만약에 처음 랜딩 페이지 만들었다 그러면 2,500명 엔트리 예, 엔트리. 신청해서 사용해 2,500명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5,000명, 5,000명. 그 다음에 2만 명, 많으면 5만 명까지 예, 다양한 어떤 그런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랜딩 페이지로 잠재 고객 DB 한 5만 명까지 나왔다고 이거 대박이죠. 예, 그야말로 이거는 뭐 이 중에서 뭐 10% 이상의 구매 전환율이 나올 거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비즈노는 2만 명이에요. 참고로. 지금 예, 예, 조금 있으면 5만 명으로 올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어떤 스텝메일 솔루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다면 예, 이제 두 번째로 잠재 고객이 거부하기 어려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시청을 보실 정도의 매력적인 어떤 오퍼 특전이라고 그러죠. 무료 선물. 리포트, 무료 선물을 샘.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으로 오퍼 많이 만들죠. 무료 리포트, 무료 샘플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오퍼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스텝 메일 자체가 오퍼가 되는 게 있어요. 비즈노 사이트 방문하시면 음. 스탠메일 자체로 오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7단계 했었나요? 예, 3단계. 7단계 했다가 3단계로 예, 3단계로 바뀌었죠. 7단계, 7단계 했고 예. 지금 3단계로 나눠서 그거 예. 자체가 예. 스텝 메일 자체가 곧 오퍼인데 예. 이럴 때 굉장히 타이틀 같은 게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세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14회에 걸쳐서 전해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그죠? 좀 네.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뭐 사장님이 절대 알아두어야 할 7가지 세무 지식 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네.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예. 사장님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예.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 7가지 예.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께서 스탠메일을 갖다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서 스탠메일 쳐셔가지고 요 스탠메일 무료 강좌 이렇게 신청하셔도 좋고 비즈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스탠메일 강좌 거기도 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스탠메일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네. 예. 이제 지금 첫 번째 어떤 솔루션을 쓸 것인가 네. 결정했고 특전을 준비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네. 이제 특전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탠 메일이 발송이 돼야 되니까 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순서대로 전달을 해 나갈 것인가가 결국 시나리오인데 네. 예를 들어서 1회부터 나는 5회까지 또는 7회까지 네. 거쳐서 보내겠다 했을 때 네.
정말 그 처음에 보내주는 그 1회 시나리오 매우 이해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1회가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시나리오가 중요한데 예. 우리 좀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야 돼? 쓰는 것이 좋을지 좀 예. 구체적으로 소개 좀 시나리오는 해주시죠. 사실 업계마다 다 틀리고 어떤 그 고객의 층에 따라서 몇 단계로 보내는지가 다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요. 가격이 해외에서는 어떤 그 가격대가 높다든가 장기적으로 좀 세일즈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시나리오를 갖다 길게 짜가지고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가격대가 저렴하거나 상품이 좀 쉬운 그런 예. 아이템은 빨리 세일즈로 해도 예. 되죠. 일반적으로 7회 배수로 나와요. 7회, 14회, 22회 등으로 7회 배수로 설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 짧게는 7회, 길면 21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도 처음에 7회로 예. 했어요. 근데 21회까지는 이건 너무 대한민국 특성상 좀 긴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지금 3회 하거든요. 예. 7회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세일즈 빨리 하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판매할 거 아는데 좀 빨리 해줘라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한 3회에서 5회, 뭐 길어야 7회 정도. 예. 그리고 정말 더 길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콘텐츠가 좋다, 시나리오가 좋다 할 경우에는 14회 이런 것도 예. 뭐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3회에서 7회 이내로. 예. 아시다시피 저기 7회에서 3회 예를 들어서 3회로 끝마치서 끝이 아니라 스탠메일 끝이 아니라 3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메일 매거진을 보내가지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예. 시나리오를 쓰실 때 반드시 목적을 하나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목적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거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물건을 파는 거다. 그런 세일즈에 있다고 친다면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때 세일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와 세일즈를 조화롭게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컨텐츠만 계속해서 무료로 뭐만 준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죠. 자원봉사하는 거고 예. 그리고 계속 세일즈만 한다. 그러면 그러면 스탠메일이죠. 바로 그냥 해지시죠.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세일즈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조합시켜야 될 예. 필요가 있어요. 보통 8대 2의 법칙이라고 이거는 하죠. 뭐 7대 3. 예, 예. 컨텐츠가 7인 거예요. 그렇죠. 세일즈가 3. 음. 8대 2의 비율 예. 정도로 기브 조합을 하시면 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안 잊어버리겠다. 그렇죠. 기브 테이크. 바보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죠. 그래요. 자,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세 번째, 가치관을 공유해야 돼요. 예. 독자에게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가치관을 독자랑 비슷하게 어떤 의미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SNS,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페이스북 마케팅을 꼭 해야만 된다. 내 상품을 좀 나한테 뭐 페이스북 마케팅을 의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어떤 독자들은 페북 지금 해야 돼? 그거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초창기 때 그랬어요. 하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에게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 페이스북 마케팅이 꼭 지금 해야 네. 하는 중요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결국 가치관이거든요. 그런 게 없이 계속 내 상품을 이걸 컨설팅을 의뢰해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왜 페이스북 마케팅이 지금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전달. 가치관을 네. 공유하는 교육이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컨설팅 예. 합니다. 페이북 마케팅을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는 고객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의 교육을 갖다 스탠메일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독자가 여러분의 상품을 구입하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를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네. 예. 그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스탠메일 템플릿을 갖다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출게요. 네 통으로 끝장내는
결판 짓는 이거는 이제 스탠메일 4단계. 네, 그러니까 4단계. 처음에 1단계 인사하고 내통을 하니까 예. 5단계가 되나요? 아니요, 4단계로 만들어 아예 버렸어요. 4단계로 끝나겠다. 예. 내통으로 결판 짓는 스탠메일 템플릿. 스탠메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매상이 10배 이상도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2-3배는 돼요. 네. 첫 번째 보내는 메일, 압도적인 노하우를 갖다가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만큼은 알려주기 싫다. 그런 노하우. 정감이 드는 이것은 정말 너무 가르쳐주기 싫다고 생각하는 노하우를 갖다가 스탠메일을 통해서 네.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스탠메일 첫날 시나리오에 정말 이런 표현 그대로 써도 좋아요. 이건 정말 알려주기 예. 싫은 건데 공개합니다. 그렇죠. 왜 하느냐? 내가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 네. 그런 명분 이런 것까지 전달을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사실 처음에 비즈노 초창기에도요. 홈페이지를 제대로 구축해서 매출과 직결되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이거 발송하려고 그럴 때 나는 솔직히 좀 아까웠거든. 이거 공개해도 돼? 막 이럴 때 정말 결국은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한 게 정답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노하우 자체는 얼마든지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 노하우 자체 숨기고 있는 노하우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정말 가능하면 다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알고 있는 노하우는 정말로 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타로를 다 알려주면 구매하지 않지 않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그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알게 된 노하우인데 예, 정말 경쟁사에서 노력하고. 다 카피해서 가면 어떡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알려주고 싶어, 아끼고 싶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알려주세요. 다 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요, 지금 그 노하우, 가지고 있는 노하우, 물론 저작권에 해당되는 저작권 보호, 뭐 이런 거는, 법적인 보호는 그런 장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노하우는 크게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많아요. 돈 안 되는 정보예요. 네. 한마디로 그런 노하우들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노하우를 줘서 신뢰감을 돈 쌓- 되는 네. 정보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네. 돈 되는 정보가 뭐예요? 결국 그게 리스트예요. 신뢰를 쌓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100%다 네,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네. 또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발신하는 쪽으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정보화 시대의 비즈니스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아낌없이 도와주고 알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뭐 저는 20-30년 동안 같이 연구했잖아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드릴 굉장히 테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이게 온라인 그 정보화 사회 시대의 비즈니스 네. 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네, 꼭 시청해 주세요. 예. 자, 두 번째 보내는 메일은요. 메일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야 돼요. 마음. 네. 네.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알릴까요? 독자나 유망 고객에 대한 이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말 감정이 넘칠 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자나 유망 고객이 이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이념. 그죠? 마음이에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맞아, 온라인 뭔가 해보려고 마케팅 여기저기 책도 보고 세미나도 다니고 뭐 컨설팅도 의뢰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방법을 몰라서 예.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뭐 앞으로의 방법을 못 찾고 있거나 뭐 앞이 막막하거나 이런 분들 우리 이런 노하우 이런 거 아낌없이 드릴 테니 활용해서 도움이 되셔라. 예.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예.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감정을 말하고요. 제 고객은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을 갖다 넣음으로써 신뢰감을 갖다 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념이에요. 네. 그것을 두 번째 메일에 써주세요. 그러면 독자는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 메일은요. 여러분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을 써야 돼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도.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말고는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대답은 가치관에 따라 전부 다를 거예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별도라든지 동영상은 반드시 말아야 되든지 이런 것도 가치관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가치관을 갖다가 세 번째 메일에다가 써주세요. 전달할 필요도 예. 있고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예.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예. 네. 네 번째 메일은요. 드디어 마지막 날은 뭐 해야 되죠? 세일즈 해야죠. 예, 상품 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단에서 뭐 가치관도 공유했고 네. 뭐 나의 철학, 양보할 수 없는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다 전달했단 예,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뢰와 공감이 형성돼 형성됐으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상품을 소개를 해야 돼요. 전력 투구하라는 예. 거죠. 여러분이 이 메일을 놓치면 더 이상 고객에게 전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후회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멋진 상품을 소개하세요. 예. 이것은 문장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아도 돼요. 이 메일이 내가 전하는 마지막 메일이라는 생각으로 소개하는 클로징. 이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스텝 메일 시나리오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클로징으로 와야 되는데 앞에서 열심히 정보도 주고 가치관도 공유해놓고 왠지 클로징에 와서 좀 빼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정말 여기 전력 투구하라 이 얘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소개한 어떤 네 통으로 결판 짓는 어떤 스텝메일 시나리오인데요. 스텝메일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이거 말고도 뭐 7통, 5통, 14통 그런 시나리오가 전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각자의 어떤 업종에 맞춰서 저도 이거 스텝메일 우리 이거 초창기에 스텝메일 시나리오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로 작가들도 컨택도 해보고요. 예. 정말 드라마 작가, 뭐 뉴스 작가 다 해봤던 경험자들도 또 컨택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스텝메일 시나리오를 쓰는 템플릿이 또 있어요. 있어요. 이 템플릿에 따라서 또 쓰면 역시 그 판매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 가치관 이런 걸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조금만 더 네. 이렇게 보완해서 같이 쓰시면 매우 감동적이고 그렇죠. 또 효과적인 스텝메일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랜딩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시간에 설명했기 다뤘죠. 지난 때문에요. 시간에. 예.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구상하느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혹시 팟캐스트를, 모르신다면 예. 20회 예. 우리 그 특집으로 했었던 그렇죠. 이태원에 가서 찍은 20회 특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텝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개선을 하는 거. 스텝메일을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개봉률이에요. 예. 얼마만큼 개봉했는지 매일 개봉률이 낮으면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의미가 없거든요. 전단지 헤드라인이 나쁘면 전단지 안 읽는 거랑 똑같아요. 메일 역시도 70% 이상이 헤드라인에서 메일 제목에서 결정되거든요. 예. 개봉률은 그러면은 뭐 개봉률을 개선하려면 예. 역시 타이틀이죠. 예, 타이틀은 그런데 이 타이틀은 일반 메일에서는 안 되고요. 뭐 스텝 메일이라든가 다른 메일 솔루션에서도 이 개봉률은 가능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HTML 기능을 사용해야지만 개봉률을 갖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제목으로 예. 100% 개봉하게 만드는 기법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그 제목을 그렇게 쓰면 100% 자, 개봉하더라고요. 뭐였죠? 뭐였죠? 공개할까? 해요. 이름 응. 저희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매력적으로 뭐 제목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랜딩 페이지에서 왜 이름하고 이메일을 예. 받았잖아요. 그럼 고객의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그냥 누구누구님께 누구누구님 앞 이름이 있으니까 메일 제목을 제가 그러니까 시험을 해봤어요. 메일 제목을 제목 넣고, 내용 아무것도 네. 안 넣고 누구누구님께 이렇게만. 이렇게 하니까 개봉률이 100%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메일 이름을 갖다가 받으면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해보는 거 예. 그렇게도 해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렇게 개봉률을 개선을 하기 위한 예. 제목 결국 예. 이게 이제 제목을 보고 개봉을 하느냐 예. 안 하느냐. 예. 자, 개봉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보낸 본문을 얼만큼 클릭을 클릭했느냐 했는지. 결국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클릭률은 이제 메일을 제대로 구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란 말이에요. 보통 링크를 갖다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요. 링크를 링크 갖다 주소. 중간에다가 클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걸로 측정이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유도하는 본문의 내용을 예. 좀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안 읽었으면 어떤 본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갖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성약률이에요. 음. 네. 성약이 된 수를 스탠메일에 등록한 고객의 수로 나눔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약률은 보통 몇 프로라고 그랬죠? 성향률? 예. 성향률은 그러니까 잠재 고객 전환율의 예. 3%. 기억하시네? 나는 한 10%이길 바래요. 네. 랜딩 페이지의 등록률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그게 한뭐 10% 되는 거죠. 30에서 50%였죠. 잊어버리셨어? 그렇게 높아? 높았어요. 어. 예, 30% 그건 정도. 정말 잘 만들어진. 예, 비즈너의 경우는 50%, 네. 예, 보통은 30%. 30% 굉장히 높은 확률. 아, 기억력 너무 좋아지네. 이거 컨셉이 좀 괜찮아 그 정도 기억해도. 성향률은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회원 중에서 왜 대표님은 바보도 아니면서 바보인 척 하느냐고. 천재 아니시냐고. 종이 한 장 차이네요. 바보와 천재는. 좀, 그 얘기 듣고, 반성해야 되는구나. 뭐 반성을 해. 그냥 그 컨셉 몰아가기로 했잖아. 자, 성향률은요,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향률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성향률은 몇 %였습니까? 예, 너무 낮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개봉률이 낮아서 스탠메일을 독자가 읽지 않을 가능성이 있성이나 메일의 내용이 안 좋아서 세일즈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클릭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향률을 개선하려면요, 개봉률, 아까 HTML 메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릭률을 갖다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돼요. 네. 이상으로요, 스탠메일을 도입할 때에 5가지의 스텝을 갖다가 해설해 드렸어요. 꼭 참고하셔서 네. 자동으로 매상에 오르는 최고의 스탠메일을 만들어 보세요. 스탠메일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예. 기존에 그냥 바로 세일즈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스탠메일 시나리오를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탠메일을 보내는 마지막에 목적이 뭐냐 이게 명확하면 그 거꾸로 왜 우리 드라마 작가들이 이 드라마 쓸 때도 엔딩을 생각하고 이 1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로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해지면 네. 역으로 첫 회부터 또 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탠메일 저희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이라든가 티스토리라든가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스탠메일에 연동시킬 수 있죠. 연동시킬 수 있어요. 글을 갖다가 쭉 쓴 다음에 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문장 자체에다가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폼을 갖다가 넣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랜딩 페이지 만들 때 뭐 렌더 빌더를 쓰거나 예. 홈페이지 제작사에 스탠메일 뭐 이렇게 안에다 싣는 거 이렇게 예. 안 해도 예, 다음이나 블로그 히스토리 자체 블로그에 예, 스탠메일을 링크를 거는 예, 실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 네. 링크를 클릭해서 새로운 게 뜨는 게 아니라 음. 본문 자체에다가 바로 싣는다는 어, 거죠. 이메일을 입력하고 음. 뭐 메일 주소를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연을 해보시죠. 네. 블로그를 통해서 스텝메일로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제목을 이렇게 쓰시고 스텝메일로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 본문 이렇게 간단하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요즘 동영상 시대죠. 동영상 시대니까 관련 동영상을 집어넣고 설명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마케팅 진짜가 나타났다.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유튜브에. 이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블로그에 옮길 때는 HTML 요 체크를 하시고 이 소스 코드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HTML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타겟 고객의 DB를 모으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강렬한 오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강렬한 오퍼 또는 이런 동영상을 보고 신청할 수 있게 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폼을 비즈노에
그 스텝 메일에 들어가시면 비즈노 컨설팅에 고객을 모으고 싶다 하면 비즈노 컨설팅에 독자 등록을 하게 양식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텝 메일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런 양식지들인데 양식지를 HTML 소스를 가져오셔야 돼요. HTML 소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HTML 이 소스를 복사를 해서 쭉 복사를 이렇게 해 옵니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지금 포스팅 하고 있는 이곳에 HTML로 다시 갖다 붙이면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이면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 밑에 고객들 DB를 모을 수 있게 지금 포스팅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텝 메일을 사용하시면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메일이나 이름 또 휴대폰 번호를 넣게 되면 스텝 메일 안에 차곡차곡 고객 DB가 쌓이게 됩니다. 타겟 고객을 모으는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깜짝 놀라셨죠? 예, 이렇게 쉽게 눈이 번쩍 뛰어요. 예, 마케터로서는 꼭 해보고 싶어요. 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뭐 쉽게 이렇게 랜딩 페이지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블로그나 뭐 SNS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잠재 고객의 DB를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스텝 메일과 연동을 하시면 보다 더 마케팅을 시스템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무료로 1대1 진단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유튜브 방송을 보고 하루에도 정말 하루에도 뭐 두세 건씩 계속 방문이 예. 잡히고 있고요. 예, 또 전화 계속 상담이 오세요. 그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종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또 컨설팅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여기 그 링크 주소 아래 링크 예, 주소로 여기 아래 주세요. 예, 무료 1대1 진단 컨설팅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지난 겨울에 스텝 메일에 관해서 솔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매뉴얼을 갖다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으로요. 여태까지는 유료 강좌로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했는데요. 한 10개에서 5개 정도의 그런 어떤 매뉴얼을 갖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 한해서 밑에 보시면 링크에서 전부 다 보실 수 있게끔 공개할 거예요. 아예 어떻게 그럼 어떤 식으로? 요 밑에 그냥 아예 쭉 공개하는 설명문에 유튜브 설명문에다가 스텝 메일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스텝 메일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독자는 어떻게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안 보내줘도 되는 네. 거죠? 예, 지금 저희가 매번 뭐 어떤 특전을 드리니까 나중에 막 신청을 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못 보내드리잖아요. 네. 기간도 지났고. 예. 이번 거는 보내드리는 거 아니니까. 예, 밑에 쭉 링크를 언제든지 그럼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메일이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제가 일본의 어떤 그 스텝메일 전문가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메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될 수 있는 그런 템플릿. 네. 예, 그런 거를 그다음에 SNS랑 연동시킬 수 있는 보턴 그런 어떤 그런 버튼. 예. 버튼 보통 그거 일본 발음이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10년 살아가지고 버튼. 예, 벌어. 네, 스텝 메일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메일, 미국이나 일본의 메일은 주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나 한국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디자인 폼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한국 상황에 맞춰서 스텝 메일도 진화를 했습니다. 신규 메일 매거진 작성을 눌러보시고 그러면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메일 작성하는 폼이 있고 새로운 기능은 이 HTML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에디터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 자, 요거를 하나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붙죠. 요 3개짜리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3개짜리가 되고요. 이곳에 컨텐츠 무엇을 넣을 것이냐, 글씨를 넣겠다면 이 글씨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겠다면 여기에 이미지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갖다 붙이면 이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 신청하기, 뭐 이런 버튼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버튼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디바이더가 있고 소셜, 이 소셜은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과 같이 이런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소셜이 있고 HTML, 네, HTML 소스를 갖다 붙이면 HTML이 들어가는 이 자유자재로 이메일 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규로 추가된 스텝 메일의 기능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기 밑에 어떤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참고하시고요. 예. 저희가 이어서 다음 방송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갈 건데요. 네. 동영상. 지금 동영상 시대잖아요. 그렇죠. 스텝메일에서도 링크를 걸어서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는 뭐 필수인데 네. 끝하고 아무 동영상이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쉽고 효과적으로 세일즈가 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대단하죠. 동영상 시나리오 쓰는 방법, 그래서도 아낌없이 정말 공개하도록. 기대가 크실 거예요. 동영상을 어떻게 이거 만드는지. 교재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아낌없이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어떻게 동영상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스토리텔링 동영상도 있고 세일즈 동영상도 있고 네, 오퍼 네. 동영상도 있고 자기소개 동영상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예. 동영상을 만들고 또 그걸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한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자, 또 수준 높은 퀴즈의 시간이 예, 왔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왔어요. 얼마든지. 지난주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맞추더라고요. 오랑우탄과 개가 만나서 낳은 새끼는 오랑캐를 주는지. 아, 참.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수준 높은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짠! 인삼은 6년근일 때 캐는 것이 좋은데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좋은가요? 진짜 이게 퀴즈야? 이거 알아요? 이게 퀴즈야? 예. 이거 하나만 준비한 거야 혹시? 예. 설마? 설마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거다라고. 산삼은 아무도 안 볼 때 빨리 캐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지금 빨리 캐는 거지. 지금 바로 그래 아무도 안 볼 때. 참. 또 벌칙이네. 아 설마 이게 퀴즈야? 예. 다음번은 퀴즈 내가 낼게. 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바보한테 퀴즈를 요청하신다면은 이거 나만 계속 벌칙당하네요.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한 거야 다. 그럼요. 자, 계속 찾았어요. 미련 없이 벌칙을 수행하러 떠납시다. 뭘로 할까? 몰라. 벌칙 수행할 사람. 뭐? 이걸로 먹어요. 어떤 거 먹지? 이걸로? 문어. 아들. 이거는 얼마예요? 5,000원이요. 세다. 문어 하나 주, 이거 하나. 이게 뭐예요? 문어요. 이거는 찍으면 안 되거든요. 두 줄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일단 먹어봐. 이거 좀 들고 계세요. 이게 무슨 와사비. 와사비? 아니, 가라시. 가라시면 겨자. 겨자? 100% 순도 100% 겨자. 어. 아니야. 아이고, 맵다. 술 하나 주시죠. 안 돼, 이거. 더 많이 바르고 했잖아. 너무 많이 발랐어. 너무 매워. 수고했어. 마케팅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과 마케팅밖에 모르는 남자 바보 민진호.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